자, 23강 1번은 먹이가 너무 많아져. 그러면 생태계를 불안정하다. 불안정하게 생각해야 돼. 먹이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다.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? 자원이 많아. 먹이가 많으면 항상 좋다라는 가정이 있지. 지속 가능하다는 가정이 있지.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요.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게 역설이지. 그래서 생물학에는 문제가 있대. 풍요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있어. 그래서 직관적이란 말은 보통 사람이 생각했을 때, 보통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포식자의 개체수는 더 좋을 수 있어. 뭐 한다면? 그 음식의 양, 이용 가능한 음식의 양, 그 포식자가 먹을 수 있는 먹이의 양이 증가한다면, 그러니까 먹이가 많아지면 얘네들이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지. 근데 우리 주제가 그게 아니었잖아. 그쵸? 그래서 가정하는 거야. 월투. 월투 가정법은 가정법 미래인데 실현 가능성이 0%일 경우를 말해요. 음. 그래서 먹이가 많아진다. 그러면 좋을 거다라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지. 그래서 더 많은 먹이는 그 음식은 먹잇감에게 먹이가 더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더 많은 먹이가 포식자에게 더 이용 가능하다. 그쵸? 포식자들이 먹을 먹이가 많다 이 말이지. 그에 따라서 포식자의 개체수는 또한 증가할 거다. 증가할 거다라는 거야. 근데 이거는 상식이잖아. 일반적인 통념. 근데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서 예시 나오는 거예요.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일어난다. 볼게. 그 예를 들면 토끼야. 자, 토끼가 이용 가능한 음식의 수가 증가해. 그러면 그 특정한 환경에서 그 이용 가능한 음식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토끼가 더 많아진다. 어반던스가 풍요로움 이제 더 많아진다. 그쵸? 먹이가 많으니까 토끼가 증가하겠지. 그러면서 그 토끼를 잡아먹는 포식자의 개체 수도 증가하겠지. 그래서 여기 나왔어. 그래서 여기 토끼가 많아지면 토끼 먹이가 많아지면 토끼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토끼를 잡아먹는 늑대가 증가할 거야. 그래서 say 즉 말하자면 이 포식자가 늑대야. 이 늑대도 증가할 거야. 뭐 할 때까지? 그 늑대의 개체수가 지속 불가할 때까지. 불안정할 때까지. 그러니까 늑대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지. 그러니까 늑대가 최고 계층의 늑대가 너무 많아지면 또 환경이 그 먹이 사슬이 불안정한 거잖아. 그래서 토끼가 먹을 수 있는 먹이 양이 더 많다는 것은 실제로 마이너스 위협이다. 그러니까 지금 얘가 불안정한 거 마이너스, 지속 불가능한 거 마이너스니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거지. 누구한테? 그 포식자인 늑대의 개체수에 위협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이, 일반적인 상식, 생각이, 사회적 통념, 상식 이런 걸 말해요. 즉 일반적인 생각이 뭐였어? 음식이 많아지면 먹이가 많아지는 거니까 이건 항상 좋다. 누구한테? 포식자, 늑대한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직관이 틀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. 마이너스. 그래서 더 많은 것이 항상 더 많다는 건 아니야. 여기 나오죠? 늑대가 많아지면 불안정해진다. 환경이 지속되지 않는다. 마이너스였지? 그래서 더 많다는 것이 항상 더 많은 건 아니야. 먹이가 많다고 해서 안정됐다는 게 아니야. 오히려 위협이야. 라는 말을 함의 추론으로 받을 수 있겠죠. 적어도 뭐의 경우에? 포식자와 먹이 관계의 경우에는. 그래서 다시 수미상관이 돼. 이 풍요로움의 역설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, 일반적인 통념이 풍부하다라는 것에 대한 통념이 항상 관찰할 수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보여준다. conform to는 순응하다, 일치하다, 따르다 뭐 이런 뜻이고 accord to랑 바꿔 쓸 수 있고 혼동어는 confirm이야. 얘는 확인하다, 확증하다 이런 뜻이죠. 그래서 먹이가 많아지면 개체수가 증가할 텐데 그게 오히려 환경에 불안정해서 안 좋다. 그런 내용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얘는 별로 내용이 없다. 사하라 사막 밑에 퇴적층이 있어. 그리고 그 밑에 기저, 복합, 암체가 있어. 암석 같은 거지. 그런 암석이 있는데 얘가 점점 침식과 풍화로 깎이는데 그래서 깎이는 게 15%밖에 이게 노출되지 않았다. 라는 거고요. 좀만 더 볼게요. 자, 우리 지구는 46억 년 나이래. 그래서
사하라 사막의 대부분은 놓여 있대. 뭐에 의해? 암석에 의해. 그러니까 사막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암석이 있다는 거지. 그치? 그리고 그 암석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25억 년 전에서 5억 년 전 사이로 거슬러 올라간대. 그러니까 옛날에 완전 옛날에 생겼던 암석이 사하라 사막 밑에 있다는 거야. 그래서 이런 암석들은 이 기저 암석들은 매우 바뀌었대. 뭐에 의해서?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. 그쵸? 이게 자꾸 막 지구과학 했지? 막 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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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뜨거우니까 막 융기되고 변형되고 하잖아. 그래서 바뀌었다. 그래서 그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대.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바로 그 일반적인 용어로 알려져 있는데 그 용어가 베이스먼트 컴플렉스야. 이게 기저복합 암체야. 암석이 요 땅 밑에 있다는 거지. 그쵸? 그래서 그 기저복합 암체들은 겪었어. 주기적인 간격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이 뭐야? 융기되고 변형되는 과정. 그리고 그 융기되고 변형되는 과정은 지속적인 침식에 의한 지속적인 침식이 계속 간격적으로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거지. 그쵸? 그래서 우리가 지층 같은 데 보면 막 융기 지층 뭐 이렇게 뭐 이거 무슨 지층인지 모르겠다. 이렇게 단절되는 뭐 끊기는 그런 지층이 있지. 그래서 밑에 쌓인 것들이 계속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변형된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이 기저복합 암체들은 또 오버레이 위에 또 덮여 있대. 그러니까 사막이 있었고 암체가 사막 밑에 있었지. 얘는 언더리였지. 그럼 요 위에 다시 퇴적층이 있다는 거야. 오케이? 그래서 거의 변형되지 않은 퇴적암이 또 있대. 그리고 그 퇴적암은 놓여진대. 뭐에 의해서? 아니, 덮여져 있대. 뭐에 의해서? 물, 바람, 그리고 얼음에 의해서. 그러면 기저암체, 퇴적층, 사막. 그쵸? 그럼 여기다 막 물이 막 오고 막 이런 거야. 물이 막 흐르고 이러니까. 그래서 이 퇴적층은 10km 정도 두께가 된대. 이 두께가 10km인가 봐요. 그러면서 차지한대. 절반이 넘는 부분을 뭐에? 현재 사하라에. 그럼 사하라가 있으면 이 절반 이상이 지금 퇴적암층인 거고 그 밑에 이제 기저암체가 있는 거야. 그쵸? 그래서 그 결과로 그 기저암체들은 보인대. 오직 어디에서만? 이 전체 사하라 사막에 이 사하라가 이치를 가리켜. 전체 사하라 사막의 15% 정도만 보일 수 있대. 이게 전부 다 깎일 수 없잖아. 지금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크고 이 지층이 얼마나 큰데. 그쵸? 여기서 15%만 침식과 풍화 작용을 받아서 이 퇴적층이 깎이면서 밑에 암체가 조금 보인다는 거야. 그래서 이 기저복합 암체와 이 뭐냐 퇴적층 사이의 접촉면쯤에는 매우 뚜렷하면서 가끔씩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대. 그게 뭐야? 샘이야, 샘. 물이 흘렀던 선. 그리고 그 물이 흘렀던 선은 얘는 원래 이거야. And some springs, 이 샘들, 이 여전히 활동 중이다. 그리고 얘도 some spring are long dry야. 이 long이 still이랑 똑같은 거야. 근데 지금 end가 없어지면서 동사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. 분사구문. 그래서 being이 여기 생략된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얘는 분사구문인 거예요. 그래서 얘는 별로 주제가 없다. 사하라 사막 밑에 퇴적층이 있는데 여기서 15%가 깎여서 요 밑에 기저암석이 보인다. 뭐 이런 거. 그다음 마지막. 자, 마지막은 자, 화학이나 물리학 시스템 이런 거 연구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지. 이 연구실은 다 통제할 수가 있어. 그래서 평형한 상태야, 늘. 평형한 상태라는 것은 고정된 상태라는 거야. 늘 고정되어 있어. 그러나 자연은 변수가 많잖아, 환경이. 맞지? 온도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날씨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외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재. 그 서로 뭔가 생태계 간에서 상호작용을 하재.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. 즉, 역동적인 상태다. 역동적인 건 다이내믹이지. 자, 그 다음에 자, 평형성 쪽으로 자꾸 추진력을 부여받는 거. 그러니까 평형한 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 이 말이야. 평형한 걸 추구하는데 평형한 게 뭐냐면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야. 즉 에너지가 잘 안 쓰이고 고정된 상태라는 거지.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경향성도 없대. 어떤 경향성? 바뀔 경향성.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가
평형이라는 거고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야. 어디에서? 화학이나 물리학의 근본적인 원칙에서.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물건들은 rest 정지 상태에 있어. 가장 낮은 상태에서. 그쵸? 그 다음에 이건 물리학 얘기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반응은 완벽으로 나아간대. 그리고 그 완벽에서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. 그 완벽은 완전한 상태잖아. 그치? 완성된 상태, 즉 고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. 그래서 물리학과 화학에서는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. 그래서 이러한 추진력들은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manifest, 분명해 보여. 명확해 보여. obvious, plain, evident랑 동의어예요. 그런데 자연계 시스템은 even when이 even though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. 이 자연계 시스템은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평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야. 아무리 안정되어 봤자 연구실에 그 다 통제된 그거만큼 안정적이겠냐 이 말이지.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온도나 압력과 같은 특징들은 쭉 지속된다. 그쵸? 평형이니까 고정된 거지. 뭐를 통해서?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. 그리고 그 시스템은 외부 환경에서 고립되어 있어. 즉 연구실 같은 거 말하는 거야. 그런데 그런 고정된 시스템은 자연 세계에선 있을 수가 없는 거지. 그래서 실험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뭐야? 실험실은 다 통제되어 있잖아. 맞지? 그걸 말하는 거야. 우리가 실제로 어떤 특징들을 평형 상태에서 measure, 측정하려고 할 때 가주어 it, 진주어 대시에요. 접속사 that. 분명하대. 뭐가 분명해? 그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. 그쵸? 그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변수들을 다 고려해야 될 거 아니야. 변수들을 다 통제해야 된다고. 근데 그런 거 너가 연구 한번 해보면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안다고. 오케이?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냐면 for to 이거 뭐뭐 하도록 부사적 용법이 돼. 근데 이 to appear 앞에 의미상 주어가 붙은 거야. 그런 완벽한 상태가 나타나기 위해서 평형한 상태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 실험실을 자꾸 통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 너 알게 될 거야. 이 말이지. 그래서 그러한 완벽은 요거지. 항상 일정한 거. 항상 외부 영향으로 분리되는 거. 그거를 such perfection으로 받았어요. 그래서 실험실 한번 해봐. 그거 얼마나 힘드냐. 그러니까 자연계는 고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. 왜? 자연 속에 있는 물질은 계속 in and out, 유입되고 유출된다. 그리고 온도와 압력과 같은 특징들이 계속 변하고 있어. 그치? 그래서 자연 현상은 페노멘 나 A로 끝나면 복수로 받아야 되고 none으로 끝나면 단수로 받아야 돼. 그래서 얘는 나로 끝났기 때문에 두 복수 형태로 받은 거야. 그래서 자연 현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. 어디에선? 정적인 상태. 즉 고정된 평형 상태에서는 없다는 거야. A가 아니라 B다. 뭐다? 움직이고 있다. 어디에서? 모든 규모로. 그러니까 이런 온도나 압력들이 계속 변하는 거지. 그래서 거기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은 역동적이다. 고정된 게 아니다. 화학, 물리학과 다르다. 그게 주제예요.